22억이 땅값이 올랐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 때문에 제가 뭐 특혜를 받았다 이러고 있는데 네.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네. 어디 말할 데도 없는데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말하고 싶었습니다. 박광태 전 시장의 아들이 그렇죠. 농공단지 내에 용도 변경을 해서 네.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을 네. 하겠다고 네.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땅값이 22억이 올랐다느니 하나.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1차 심사위원회에서 반대가 됐는데 2차에서는 왜 그게 갑자기 찬성으로 가느니 유출이 된 거 아니냐.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의 얘기를 먼저 화면을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예, 국광현 의원이잖아요. 예, 진보당이시고 예. 또 강상구에서 불법 점유, 불법적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계시거든요. 네. 뭐 박광태 전 시장님 아들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강상구가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리고 그 네.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부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지난해 4월이죠? 올해 6월인가요? 올해 이제 4월달에 올해 그거 한 거고 네. 승인은 작년도 네. 6월달에 이제 그 용도 변경 언제 된 거예요? 작년도 6월달에 승인 났죠. 작년 6월 6월 21일 날 네. 심의위원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일단 거기서 됐고. 네. 근데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제 시세차익이 22억이 발생했다. 처음에 땅을 얼마 주고 샀어요? 제가 19억 5천에 샀어요. 처음 땅을? 네, 처음 땅을 그리고 거기 그중에 이제 10억이 빚입니다. 음. 이제 은행 이자만 지금 한 달에 아, 5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음.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맨 처음에 그거를 네. 살 때요. 그 맨 처음에 땅을 해서 용도 변경 신청할 때 물어보더라고요. 땅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래서 19억 5천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과장이 경상구청 과장이 그러면 지원 시설을 바뀌고 나면 2배 정도 오를 거다. 그래서 이게 2배가 왜 오르냐? 그랬더니 지원 시설을 바뀌고 나면은 상가도 들어가고 뭐 이런 다른 게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원 시설로 바뀌면은 2배 뜁니다. 그래요. 제가 그때 뭘 아나요? 모르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길래 19억 5천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땅값도 조금 올랐을 거고 그동안 3년 동안 그러면은 22억 올랐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걸 쓰래요. 네. 어디다 써요? 그 내용을 거기다 쓴대요. 왜냐면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지원 시설로 바뀌면은 예상 금액이 한 20억 오를 거라고 쓴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압니까 행정을? 그냥 그런 값다 했죠. 그래놓고 갔는데 심의위원회를 끝나고 나니 내용 바뀐 게 뭐냐면 저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때 서비스업 하겠다, 상가하겠다가 안 넣었어요. 사업계획서에. 뭐만은 자동차 정비업만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만 하겠다라고 떴어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부가 업종을 자꾸 늘려요. 광산구에서. 왜냐하면 지원시설로 바뀌면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꾸 뭘 늘려요. 나는 넣기 싫은 거예요. 저는. 나는 안 넣고 싶다 해갖고 체육시설 그다음 그 사무실 뭐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게 뭐 사무실도 좀 필요하대요. 임대 줄 수 있는 조그맣게. 그래서 정비 공장에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자꾸 늘어 해서 그러면 문화시설 넣겠다. 문화시설? 문화시설에서 뭐 어린이 뭐 문화 교통 문화 교통안전 캠페인 같은 거 할 수 있게 내가 문화시설 넣겠다. 그것만 조그맣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 사업했는데 그게 통과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정비업을 주업으로 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시설 이거는 뭐냐면은 하려면은 광산구에 위탁 운영을 하래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광산구에 위탁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봤죠. 광산 위탁 운영 하실래요? 광산구도 민간 사업자 걸 관이 어떻게 위탁 그렇죠. 운영을 해요?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못 하는 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안 하고 다 못 하는 게 된 거죠. 그럼 남은 게 자동차 주업하고 체육시설업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게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업종들이거든요. 네. 이게 다 됐을 때는 22억이 22억이 뛴다, 2배가 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 근데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원시설에서 뭐 우체국이고 은행이고 뭐 기술연구소고 저 밑에 아파트고 오피스텔이고 지산센터고 종합상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지금은 한번 바꿔줘보세요. 제가 허가받은 거를 이 다음 장 주시면 저기 보이시죠? 세차장, 부속장. 그러니까 정비소, 세차장, 부속상 그제 저거랑 전문 전시장 저게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 자동차 관련 전시죠. 그다음에 체육시설 저것만 허가 받은 거예요. 그럼 정활경에 저 나머지는 외에는
전부 다 이제 허가가 안 돼요. 저것만 해야 돼요. 본인께서는 이거를 지금 용도 변경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 예, 예. 당시에 누구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 지도한 대로 좀 팁을 준 대로 그대로 그냥 오기만 했었던 거고 예, 저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자동차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정비업을 허가를 그리고 받아야 되니까. 지금도 본인은 그 자동차 정비업만 하면 되는 거다. 예, 또 다른 거 필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니까요,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바꿀 신청도 없고 그런데 정비업만 이제 하면 돼요. 강기정 시장님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례적으로 이게 특히 의혹이 있다고 말했어요. 감사원 결과를 네, 보고하겠다. 네, 아까 일단은 우리적 특혜가 뭔지 네. 저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특혜인지를. 제가 볼 때는 뭐 자꾸 뭐 이 지역에서 국가의원이나 떠드니까 광주시장님한테도 뭐 특혜 의혹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냥 하신 말씀이신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입이 뭐 실체 확인이 됐으면 말씀을 하시던지 무슨 이게 무슨 사람 의욕 증폭하게 해서 사람을 제가 완전 한마디로 강 시장님 말씀대로면은 뭐 특혜 받고 뭐 22억 차익 챙기고 이런 놈 된 거잖아요. 근데 실장은 땅값이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땅값이.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야, 모든 산업시설을 다 할 수 있는 땅에서 자동차 정비업밖에 못하는 땅으로 허가받아버리면은 이 멍청하다 그래요, 저한테. 근데 이제 국방위 의원 얘기는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에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한번 제가 그 자료 드린 거에 국가위원 의원님 주장해갖고 제가 자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딱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예. 산업단지인 농공단지의 자동차 정비업은 불법이자 특혜다. 농공단지 저 보시면요. 문영공업사라고 완도에 농공단지에 7 공업사 들어와 있고요. 저기 경북 쪽에도 농공단지에 삼형정비공업사, 뭐 서울카 부분정비 공업사를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용도변경 과정이나 사업 계획서를 낼 때 단 한 번이라도 공무원을 미리 만나거나 그런 적은 또는 없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게 그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네. 보십시오. 저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공격받습니까? 아버지 반응 어때요? 아버지는? 화내시죠. 지금 내가 퇴직한 지가 13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퇴직한 지 13년 됐으면 아는 사람도 다 은퇴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이 지나면요. 10년이면 강산도 막힌다는데 퇴직하신 지 13년 되신 분 얘기를 누가 들어줍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끼리도 퇴직하고 나오시면 행정사 하시잖아요. 퇴직하고 행정사 되셔가지고 후배 공무원 만나러 가면 요즘 공무원들이 만나줍니까? 자기 선배 공무원도 안 만나줘요. 감사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저는 감사한 결과고 저는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와서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절차적인 거 다 조사하고 저는 또 특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승인 받은 이후부터요. 제가 강상구에서 차라리 역으로 갑질당하고 있어요. 뭐냐면 감정평가 해주셨으면 이 일 없죠. 지금까지 감정평가 지금까지 안 해주셨어요. 왜? 몰라요. 맨 처음에는 그 조건부 이행 계획서를 다 해주면 감정평가를 해주겠대요. 근데 사실은 법에는 감정평가와 조건부 이행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부를 다 맞춰오면은 하겠다 하면서 조건부 이행 계획서만 7차례 수정했습니다. 광상구 요청대로. 어느 정도냐면 조건부 이행표에 보면 공문으로 내려온 거에 서술형은 지하기라 써져 있어요. 서술형은 쓰지 말고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해라. 근데 광산구에서 7차례 수정 요구하면서 45페이지가 됐습니다. 2장짜리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고 나중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를 할 건데 저는 수사 다 하시라니까요. 저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광산구에 서류 낸 거밖에 없는데.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왔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22억 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용도 변경 자체도 나는 서류를 냈고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하란 대로 했다. 근데 왜 지금 이게 의혹이 불거지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시발점이 22억이죠. 예. 그리고 이후 감사원의 조사든 검찰의 조사든 다 받을 용의가 있다. 다 받을 용의 있어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에서 빨리 해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에서 그리고 마무리. 한마디만 강 시장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면 왜 그런 의혹을提하셨는지. 강 시장님이야 뭐 하시면서 누가 뭐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무게감이 제일 크시잖아요. 광주광역시장이시면은. 그런데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억이라는 거는요.
진짜 터무니없는 겁니다. 감정평가 받은 적도 없고. 그 구청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